오늘 수업할 거. 우선 첫 번째 오늘 수업할 아이템은 항등식. 어떤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최종 단계 목표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으로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다른 식으로 모양을 바꾸는 게 이 항등식 단원의 최종 단계의 의도거든. 왜 저걸 배우나 싶을 거야, 보통은. 나중에 여기저기서 그냥 사용이 돼. 암묵적으로 그냥 사용이 돼. 그래서 항등식이 되도록 식을 변형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항등식이 되도록 개수를 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그 개수를 정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하고 개수 비교법. 이렇게 타이틀이 붙을 거야. 보통은 일반적인 교재에 개수 비교법이 먼저 나오거든. 개수 비교법 먼저 나오고 수치 대입법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 문제가 다들 모든 문제를 개수 비교법으로 풀려고 해.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떤 개념서에서는 아예 수치 대입법을 먼저 설명하더라. 그만큼 수치 대입법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지, 식의 형태를 딱 보면 이거는 얼마 대입하라고 준 식이다, 이게 딱 보이는 상황이거든, 보통은. 그러면 대입해야 돼. 뭔가를 보면 막 대입하고 싶어야 되고 실제로 대입해야 돼.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긴 식을 만들어야 돼. 걔를 대입했을 때 간단한 모양이 되게 의도적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 가게 되거든. 이게 나중에 뭐 미적분 일 이런 데서 계속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항등식하고 우리 저번에 했던 다항식 나눗셈 이용해서 뭔가 그럴듯한 아이템 하나를 세팅을 잡을 거거든. 그게 나머지 정리. 그리고 나머지 정리의 좀 특별한 경우를 따로 이름을 붙여두는데, 걔가 인수정리라고 타이틀을 달고 나올 거야. 오늘 세 번째 내용은 갑자기 1단원이거든? 보통 2단원. 2단원인데 이제 갑자기 뒤로 확 점프해서 3차 방정식을 풀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필요한, 오늘 하는 거에 필요한 계산 형태라던가 식의 형태는 이미 한 번씩 다 보고 지나온 애들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야. 우선 항등식. 교재 프린트에 항등식 내가 타이핑 해놓은 거 표현을 잠깐 볼래? 타이핑을 보면 보통 너희가 이제 문제 풀 때 인식하지 않고 지나가는 표현 하나를 의도적으로 타이핑하면서 매번 쓰느라고 좀 많이 괴로웠거든, 귀찮았거든. 보면 그냥 항등식이라고 안 돼 있고 항상 x에 관한 항등식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상 항등식을 사용한 문제 해결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야.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은 정해져 있거든. 너네 만날 거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구문이야. 그냥 그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게 자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x에 대하여 아니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고,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다른 내용하고 섞여 나올 때는 너네가 주로 초반에 많이 보게 될 게 k에 관한 항등식을 풀게 될 거거든. 그때 이제 보게 되는 표현이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오고 뒷부분에 어떤 다른 내용이 붙을 거야.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이 표현은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걸 써야 돼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k에 관한 항등식이네, 근데 무슨 식이지 하고 이제 뒷부분을 보면 거기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돼. 그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구성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동 반응해야 되는 거, 항등식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나오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거 딱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항등식의 기본적인 형태들은 되게 당연해. 예를 들어서 이제 ax 더하기 b는 0,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자.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 뭘 넣어도 저 식이 성립해야 되지. 근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 없지. x에 넣으면 얘가 달라지면 얘도 달라져야 되는데, a, b는 고정된 어떤 상수값이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제 x에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앞에 곱하기 0 해버리는 거야. 저게 오늘 끝까지 쭉 갈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야.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앞에 0을 곱해버리면 걔는 날려버릴 수 있다. 요게 되게 중요해. 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날려버릴 수 있다. 적당히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a가 0이 되면 이제 x값에 영향없이 얘 0 돼버리니까 이제 b도 0이 되면 이게 항상 성립하겠지. 그래서 어떤 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1차 식이 저렇게 주어졌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개수가 다 0이면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x에 관한 2차식이 주어지고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똑같아. 그냥 개수가 다 0 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막히는 게 왜 막히냐면 너네 문제를 읽고 식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 그 정리 안 돼 있는 식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막히거든.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표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2차식이 나왔는데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내가 늘 쓰는 그 표현 있지. 괄호로 일단 비워놓고 형태에 맞춰서 쓰는 거.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 틀 맞춰서 저렇게 써놓고 이제 여기 각각 다시 정리해서 채우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놓고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0 되고 0 되고 0 돼야 되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풀게 될 거야. 다음 뭐 3차, 4차로 올라가면 변할 거 없겠지.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지. 주어진 문자가 뭔지 분명히 그거 체크하고 그거 체크하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한다. 예를 들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냥 무조건 써야 돼. 저렇게 써놓고 채우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초반에 조금 헷갈리라고 의도적으로 헷갈리라고 약간 너네 괴롭히는 의도를 가진 문제거든. x, y 문자 두 개에 대한 항등식이 있어. 이게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보통 저렇게 써 있으면 x, y 두 개 문자 모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얘기가 x하고 y 두 문자 모두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렇게 되면 식 정리를 몇 x, 그 다음에 몇 y, 그 다음에 상수항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 놓고 역시 0, 0, 0 되도록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어떤 문자인지 확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개수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 형태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제 좀 뒤에 이제 문제 하나 껴놓은 게 있거든. 그것도 역시 임의 실수 x, y란 표현이 등장할 거야. 근데 그래 놓고 이제 x 더하기 y는 이런 식으로 x, y 관계식을 나눠줘. 그 임의 실수 x, y일 때 그리고 x 더하기 y가 2일 때 하고 x, y 같이 있는 식을 쭉 주거든. 얘는 x, y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야. 여기서는 x하고 y가 1하고 100, 50하고 3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바뀔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x, y가 묶여 있어. x가 정해지면 y가 같이 정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괜히 문자만 두 개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x에 관한 항등식 문제야. 아니면 y에 관한 항등식이거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y는 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y 자리에 다 대입해갖고 문자 한 개로 정리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줘도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x, y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사람이 생길 거거든. 내가 20몇 년 동안 당해와서 알아. 일단 한 번씩 당해보고 나면 좀 기억에 남을 거야. 그 다음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보자. 저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저게 항등식이 되려면 이제 요거 변형에 해당되거든. ax 더하기 b하고 cx 더하기 d가 같으려면 얘하고 얘 같고 얘하고 얘 같으면 되겠지. 그 양쪽 식이 똑같아지면 되겠지. 이제 그렇게 맞춰가는 게 요 개수 비교법이거든. 근데 요거 사실은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넘겨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결국 이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0 되고 얘가 0 된다 그렇게 돼.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 넘겨서 는 0으로 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고, 간단한 식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일단 개수 비교를 먼저 해볼까? 이거는 내가 안 알려줘도 알아서 잘 하던데. 이렇게 될 거고,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해서 자동으로 정리해야겠지?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들어가겠네? 근데 이쪽하고 같은 식이 되려면 a 더하기 b가 2가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3 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익숙한 기본 계산이 됐지? 그 밥 먹듯이 계산 중간에 만들어질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마. 개수 비교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연습이 돼야 되는 수준은 부분적으로는 개수 비교를 하고 대부분은 수치 대입을 하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너네가 도달해야 될 단계야.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부분적으로 개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네 전개 연습할 때 괄호 3개 한 번에 전개하는 거, 거기서 특정 항만 따로 뽑아서 전개하는 거, 그거 연습을 미리 시켜놨던 거야.
바로 써먹어야 되거든. 그거 아는 사람과 그걸 못하는 사람이 좀 계산량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x 빼기 1이랑 괄호가 등장했지. 저러면 x에 1 대입해보고 싶어야 돼. x에 1 대입하면 얘가 0 돼버리지. 그래서 a 통째로 날아가지. 그래서 바로 b가 얼마인지 나와. 그 다음에 얘 보면 또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야 돼. 그게 거의 본능이어야 돼. 묶인 거 보면 0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얘를 보고 이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고 싶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이번엔 요거 통째로 나가면서 a가 얼마인지 구해지겠지.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 해야 될 거는 수치 대입인데 이 x 빼기 1이라는 괄호하고 x 플러스 2라는 저 괄호 묶인 모양을 보고 x에 1 대입하고 저거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싶다. 저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하나 더 자동으로 대입해보고 싶어야 되는 게 저쪽 식을 보면 x에 0 대입해보고 싶어야 돼. 0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입하는 게 뭔가 간단한 식 하나를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왼쪽 식을 보고 x에 0 대입해보고 싶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적절히 사용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적당하게 쉬운 거를 사용해서 특정 개수를 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여기까지 내용이야. 자, 3번 문제는 같이 좀 보자. 이 문제가 앞으로 너희 운명을 보여줄 문제 중에 하나야. 지난 시간에 연습했었던 조립제법하고 연결되는 애거든. 조립제법이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조립제법, 당식의 단수의 두 가지 같이 튀어나올 거야. 일단 지금 당장 너네가 할 수 있는 풀이가 3개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 풀이는 얘가 너무 단순해서 쓸 수 있는 되게 예외적인 풀이야, 일단은. 근데 걔부터 볼게. 얘는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구경하고 넘겨, 일단은. 나중에 일반적인 식 변형 능력하고 관련된 내용이 될 거야. 이쪽은 되게 간단한데 이쪽이 이제 x 빼기 1이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x 빼기 1을 잠깐 t라고 치환해보자. 그러면 x는 t 플러스 1 저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왼쪽을 보면 x제곱이거든? x제곱이었는데 x 대신 얘를 써도 되잖아. 그리고 이쪽에 x 빼기 1, x 빼기 1은 다 t로 바꿔 쓰면 되겠지. 그래서 1, 2, 1 나올 거야, 전개하면. 그러니까 이쪽 식을 간단히 하고 이쪽을 변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되게 예외적인 상황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자, 머릿속에서 바로 잊어줘. 자, 두 번째 방법도 이 문제에서 지금 보여준 두 번째 방법도 사실 쓰면 안 돼. 오늘 한정으로 허용되는 방법이야. 수치 대입 연습하라고 그냥 오늘 제한적으로 허용을 할 거고 앞으로는 뭐라 그럴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적당히 개수 비교하는 거하고 섞어 쓰는 게 편하다 그랬지? 적당히 개수 비교를 한다라는 게 대체로 최고창 개수가 보면 딱 보여. 지금 최고창 x제곱은 여기서만 만들어지지? 그리고 보니까 1이겠네? 그래서 이게 개수 비교를 한 거야. 이창 개수 지금 개수 비교를 한 거야. A1이라고 구해놨고,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니? 1 대입하고 싶어야지. 이거 전개하면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아주 나쁜 길로 접어든 거야. 그러면 안 돼. 뭔가 예쁘게 묶여있는 걸 전개한다. 그거는 문제에서 대놓고 전개하라고 시키지 않는 이상은 하는 거 아니야. x에 1 대입해보면 0, 0 되고 그냥 c 나오네. 그래서 c는 1 하고 바로 나오네. 그래서 얘도 1 구해졌어. 그리고 이제 b만 결정하면 되겠네. 그럼 b를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숫자 하나를 더 대입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강제되는 형태는 아니거든. 적절히 센스 있게 대입하는 거야. 저럴 때 보통 0 대입하는 게 편해. 0 대입하면 b가 이제 바로 계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개씩 구해서 꼭 3개를 한꺼번에 구하는 거 아니고 구해지는 거, 간단하게 구해지는 것들은 바로 바꿔가면서 한 개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수치 대입을 해서 또 개수 비교를 적당히 사용해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너네가 계속 해야 될 방법, 여기서 앞으로 너네가 계속 해야 될 건 뭐냐면 적는 건 나중에 한 번에 안 지울 거야. 안 지울 거야 했는데 3번은 지워야 마지막 내용할 자리가 생길 것 같긴 해. 근데 안 지우려고 해볼게. 자, 이 2차식을 1, 0, 0 이렇게 쓸 거야. 2차항, 1차항, 상수항. 그 다음에 x 빼기 1이니까 이제 1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또 1로 나눌 거야. 이러면 앞에서부터 A, B, C, 보통 뒤에서부터야. 뒤에서부터 C, B, A 이렇게 구해져.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쭉 써보면 나오거든. 자, 요거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귀찮은 걸 다 써가면서 해보자. x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보니까 일단 살려놔야지. 자, 앞에 두 개는 x 빼기 1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그래서 x 빼기 1로 앞에 두 개만 묶어볼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이 형태를 보니까 x 빼기 1 있고 여기 뭔가 있고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잖아. 나눗셈에 의한 항등식은 이렇게 놨을 때 알아보는 게 중요해. 식의 형태를 보니까 얘를 x 빼기 1로 나눠서 다시 항등식 만든 형태다 라는 거지. 이게 잘 안 보이면 지난 시간 프린트를 다시 하면 돼. 지지난 시간이었나? 다항식 나눗셈? 너네 글씨 겁나 많이 썼던 그거. 그걸 다시 하던가 여기서 빠르게 이해하고 연습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다시 하는 거 선택하고 싶지? 그래서 이제 x제곱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c가 될 거거든. 그래서 아까 이제 조립제법을 이렇게 썼던 거야. 1, 0, 0 얘를 x 빼기 1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 나온지 찾았잖아. 얘가 c가 된다는 거 찾아낸 거지. 근데 여기 남아있는 얘는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식이지. 몫이잖아. 요 안에 몫이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요 관계식을 다시 한번 따로 빼서 써볼게. x 플러스 1은 x 빼기 1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지. 저 모양을 보니까 얘도 얘로 나눴더니 몫이 a가 나오고 나머지가 b다. 이렇게 된 거지. 모양이 그렇지. 그래서 아까 얘 써놨던 게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어서 제로 나눠버리는 거야. x 빼기 1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 2, 몫이 1 나왔잖아. 그래서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건 잘 이해해 줘야 돼, 저 과정을. 근데 이해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쓴 이 중간 과정 있지. 이걸 충분히 길고 더럽게 써가면서 몇 번 써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해는 돼. 아, 저게 저렇게 바뀌고 저게 저렇게 바뀌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확장돼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그 밑에 두 개 딸려 있는 거거든. 너네가 보통 보게 될 건 4번 형태의 3차식 버전을 주로 보게 될 거야. 3차, 4차 뭐 이제 그 정도 버전까지 주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렇게 쭉 이어서 나누는 이 방법을 연조립제법을 쓴다라고 하거든. 조립제법 연달아 쓴다 그래서 약간 어떤 계산 방법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 72의 소인수 분해를 해라 그러면 그냥 8 곱하기 9 바로 찾았고 2세제곱 3제곱 하면 되는데 이제 너네 초딩 때 너무 이거 연습 잘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초딩 때 방법을 계속 쓰더라. 2 해갖고 36 다시 2 해갖고 18 쭉 이 방법이 있었지. 지금 연조립제법을 보여주는 게 딱 저 방법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저런 급의 방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이거 잘 이해하고 사용했었니? 쓸 때? 진짜로? 정말로 약수의 개념에 대해서 소수인 약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썼었어? 그냥 방법 알려주니까 잘 썼잖아? 얘도 나중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게 될 건데 이해는 내가 시켜줄게. 지금 요거 따라 하면 이해가 될 거고. 나머지 정리는 거기 기호로 써놓으면 좀 멋있게 써져.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얘는 f알파이다. 저게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오늘 너네가 해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단계. 야. 그러면 이따가 또 당연히 모르지. 그리고 내가 이제 맨날 좀 예민하게 잔소리 하는 게 내가 수업할 때 계속 대명사 계속 쓰면서 진행하자. 이거, 저거, 여기. 근데 딴 데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지. 진짜 대명사만 쓸까? 자, 오늘 수업 이후에 당연히 돼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요거 좀 이따가 과정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될 거고, 사실 결과를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저런 표현을 보면 그냥 f2가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저게 나머지 정리야. 그 다음에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러면 f3 구하란 얘기구나. 그냥 저렇게 기호로 바로 바꿔서 쓰는 게 여기서 해야 될 일 전부야. 일단 기호로 저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절대로 항등식 전체를 쓰지 말라는 게 핵심이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 돼.
근데 항등식 전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 표현이 좀 달라. f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몫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곱하기 항등식 쓰는 거야.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근데 몫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거 안 쓴다는 얘기거든. 나머지만 쓸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기호로 바꾸는 거, 저걸 잘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식을 한번 쭉 표현을 해보자. 그 나누는 과정 생략.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몫 qx라고 했을 때, 몫은 항상 저렇게 쓰니까 qx를 쓸 거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지. 그 다음에 뭔가 나머지가 있겠지, 뒤에. 1차로 나눴으니까 요 나머지는 숫자일 거야. 그리고 우리 궁금한 게 이제 얘가 궁금한 거야, 얼마인지. 근데 나쁜 놈이 있지. 지금 fx식을 모르니까 얘도 알 방법도 없어. 얘 10차 이렇게 주면 얘 9차일 건데 구하는 건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 얘만 궁금해 하거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나쁜 놈이 생기면 이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앞에 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그럼 앞에 거 0으로 만드는 방법이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f 알파 해보니까 얘가 다 0 돼서 날아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나머지가 얘더라. 그냥 알파 대입한 값이더라. 저거를 정리해 놓은 게 나머지 정리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다 개수가 다른 거는 그 타이핑을 안 해놨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따라 해보면 돼. 그러니까 fx를 2x-1로 나눈 나머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대입하면 돼. 그래서 이때는 f 2분의 1 그냥 저걸 계산해 주면 돼. 자, 여기에서 바로 나머지 정리의 좀 특별한 케이스, 인수 정리로 넘어가자. 인수 정리는 이게 인수정리야. 그냥 나만 힘들어. 글씨만 좀 많이 쓰게 되거든. f 알파가 0이다 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에서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0이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x 빼기 알파로 나눴더니 그냥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냥 그 표현이고, 실제로는 요 방향으로 쓰거든. 요 방향이 아까 그거지. f 알파가 0이면 이걸로 인수분해 될 거다. 그래서 강제로 인수분해할 때 보통 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방향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f 알파는 0이다. 이 방향은 딱히 뭐 별로 쓸 일이 없을 거야. 그냥 식 형태 보고 자연스럽게 알파 대입하고 싶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면 알파 대입하는 순간 그냥 0 돼버리지. 되게 당연한 얘기 써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표현들 몇 개를 보면 fx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f1은 0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 다음 f3이 0이면 그 다항식이란 전제가 있을 때야. 이러면 fx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알 수 있다는 거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근데 이거 우리 언젠가 비슷한 걸 했던 거 같지 않니? 이거 첫날 했던 거, 첫날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이 다시 돌아와서 연결된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끊을게. 그래서 이제 지금 연습해 볼 거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네 문제만 풀어보십시오. 잠깐, 요거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겠구나. 13번 문제 잠깐 같이 보자.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너네가 보게 되는 식들이 대체로 이름 없이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한 개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름이 붙어 있어야 표현이 제대로 돼. 그래서 일단 등장하면 얘한테 fx라고 이름을 주고 시작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쓰는데 너네 이렇게 쓰면 안 돼. 나 다시 다 쓰라 그럴 거야, 그러면. 좀 이따가.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한번 다시 써줘. 그 다음에 문제 조건 파트 있지.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지. 이것도 기호로 한번 정확히 써줘. 저걸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0일.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가지고 이제 계산해서 마무리해줘. 그러니까 얘네들 꼭 쓰란 얘기야. 내가 써줬는데 너네가 안 쓰면 정말. 자, 해봐. 12번 또 fx라고 일단 이름 주고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f 얼마를 구하는 건지 그거를 생각하고 기호로 쓰고 계산해주면 돼. 근데 첫 번째 게 마음에 안 들지? x는 하면 f는 0. 그치. 그 f0을 구하면 된다. 그 fx라고 이름 주고 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해야 돼. 그 원래 요 단원이 고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3차하고 4차까지 다루거든. 그래도 너네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옛날처럼 n차 방정식까지 안 가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3차만 할 거야. 3차 방정식도 일반 해법이 있어. 근의 공식이 있거든. 되게 심심할 때 검색해가지고 한번 외우려고 시도해봐. 되게 공부하기 싫을 때 쓰면서 갖고 놀기도 더러워. 많이 길고 더러워. 그 사람이 그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푸는 3차 방정식은 컨셉이 첫날 2차 방정식 해법 설명하면서 이미 얘기했었거든. 첫날부터 세팅 잡은 게 우리 1차하고 2차는 다 풀 수 있다. 그 세팅을 잡아놓은 거거든. 3차를 1차하고 2차 곱하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풀 수 있겠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건 이용하는 거지. 두 개 곱했을 때 0 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거다. 저거 이용해서 그럼 어떤 3차식이 있을 때 얘를 1차하고 2차의 곱으로 쪼갤 수 있으면 이제 1차는 0 하고 2차는 0.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 연습할 때 지켜줘야 될 거. 근을 끝까지 구하는 거야. 3차니까 근 몇 개 나오겠니? 3개 나오겠지? 이제 근 3개를 정확히 쓸 것. 그러니까 x는 얼마, x는 얼마, x는 얼마 이렇게까지 써줘.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거 뿔마 얼마로 묶어 쓰지 말고 따로따로 써줘. 그 다음에 저걸 하기 전 단계에서 그 인수분해가 다 된 마지막 최종 단계 방정식 모양을 꼭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 최종 단계가 그 형태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 그 1차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고 뒤쪽은 2차가 한 개인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인수분해까지 하라는 건 정수 범위 얘기야. 정수 범위에서 더 가서 인수분해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만약 얘가 3이었다 이러면 이거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식 3개 곱해진 모양으로 쓰란 얘기야.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은 괄호 2개 나오는 거 있거든. 그때는 제곱으로 이제 정리해서 쓰는 거.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된 마지막 형태로 꼭 쓰고, 그리고 근 3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써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사실 허수를 만나는 마지막 포인트거든. 그 아이 별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까지 계산해서 걔까지 써주는 거야. 허수인 근까지 여기는 써주는 거야. 앞으로도 별로 등장할 일이 없어. 거의 등장할 일이 없어서 대수에서 한번 살짝 나오는데 그때도 3차 방정식, 지금 푸는 3차 방정식 한번 쓱 지나가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잘 챙겨주고. 예를 들어서 하나 해봅시다. 이렇게 가보자. 아마 될 거야. 자, 저렇게 돼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그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얘 먼저 한 거.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거야. 그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대입해서 0 되는 숫자를 하나 찾는 거야. 그럼 그걸로 묶이겠지. 그럼 지금 얼마 대입해 볼까? 일단 이름 글렀어. 자, 요거 빠르게 안 되는 걸 빠르게 체크하는 게 사실 요령, 그걸 잘 익혀둬야 돼. 1 대입하면 플러스가 너무 커지니까 걔는 글렀네. 요 정도로 간단히 걸러낼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에서 0 되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식이 성립했어.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걸 찾은 거야.
그럼 이제 요 2차를 만들면 되겠지? 요 2차 부분을 만드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조립제법을 써서 구해. 그래서 1, 마이너스 1, 3,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 계산했는데 여기 0 안 나오면 심각한 거다. 많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요거 나왔으니까 이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 이렇게 채울 수 있겠네. 그럼 그는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지. 얘 근의 공식 써서 정리해야 돼. 따로 빼서 써보면 1 뿔마 루트 1 빼기 5. 그래서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요 루트 마이너스 4가 2i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근이 x는 마이너스 1, 1 플러스 2i, x는 1 빼기 2i.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마지막 단계가 얘지. 는 0까지 꼭 붙어 있어야 돼. 이거 잘라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는 0까지 요거 꼭 써져 있어야 되고, 해는 요렇게 3개 별도로 따로 써져 있어야 되고. 그 여기서 쓱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이런 모양의 무리수 근이나 허수인 근이 나오면 이놈은 여기서 나온 건 아니겠지. 얘는 항상 이쪽 2차에서 나왔을 거거든. 그러면 얘가 근이었으면 얘가 자동으로 근이 되겠지. 그래서 무리수 근하고 허수인 근이 나오면 그 2차 쪽에서 나온 거라서 항상 세트로 2개 같이 나오게 된다. 기본 성질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0 되는 숫자 찾을 때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 어떤 걸 대입할 것인가인데 이 모양을 생각해 보는 거야. 처음에 이제 1차, 2차로 쪼갰을 때 이 모양에서 이 상수항 만들어지는 건 얘하고 얘 곱해진 거잖아. 그치? 얘하고 얘 곱해서 얘가 만들어질 거야. 우리 이 숫자 찾는 거잖아, 지금. 이 숫자 이 뿔마 버전 찾는 거지. 그럼 이 숫자가 2가 될 수 있을까? 얘가 5인데 얘가 지금 2가 될 수 있을까? 얘가 2가 되면 얘가 2분의 5가 돼야 되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 찾을 때, 대입하는 거 찾을 때 얘하고 관련된 거 갖고 찾는 거야. 지금은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요 4개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야. 이럴 때 2나 3 대입하고 그런 거 아니야. 공부 대충 한 티 그냥 확 나. 그럴 때는 옆에서 배웠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안 쓰고 얘를 찾을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아까 항등식에서 했던 걸 잘 사용하면 바로 만들 수 있어. 그다음 근각계수의 한계를 써서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고. 일단 뭐 3차 한계수 보니까 x제곱이어야 될 거고, 상수항 보니까 여기 1이었으니까 여기 5여야 될 거고, 이제 얘만 잘 결정하면 되잖아. 요거 결정하는 게 뭐 몇 가지 생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부분적으로 전개해서 마이너스 x제곱 되도록 만들려면 요 자리 마이너스 2 하겠네. 이렇게 찾는 방법. 아니면 세 근의 합이 지금 1이었지.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나머지 2개 더한 게 2가 돼야 되지. 요쪽의 두 근의 합은 2가 돼야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요게 나중에 미적분 1에서 수업할 때 내가 이쪽으로 좀 강요를 할 건데, 일단은 그거는 팁이라고 보면 돼. 얘가 이제 기본 방법이긴 해. 근데 이거 매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면 보여, 대체로. 자, 이제 허수인 근 나오면 끝까지 쓰는 거 보여줬지? 나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 3차 방정식 풀이에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서 시작을 했잖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뭔가 되게 어이없는 일이 사실 진행된 거거든.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대입해서 0 되는 근을 찾는 거잖아. 근데 근을 찾으라고 했는데 풀이 방법을 알려준 게 인수정리를 사용하래. 근데 인수정리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대입해서 0 되는 거 근이잖아. 첫 번째 근은 그냥 대입해서 직접 찾아. 그거야. 저거 풀이 방법이라고 세팅하기 참 민망해, 사실. 첫 번째 근은 네가 알아서 대입해서 찾아. 그러면 나머지 2차는 뭐 어떻게든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야. 그 상황이 될 거야.